어느 여름 오전이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집으로 접근합니다. 저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가는 거예요? 창문을 뜯어내고 집으로 침입을 하는데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 2인조 전문 털이범인가 봐요. 집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퇴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모두 외출하고 가사 도우미 여성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2인조 강도는 다짜고짜 흉기를 들여대며 가사 도우미를 결박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 금고였습니다. 꺼내놓고는 휴대가 가능한 최절단기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갈아냈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현관으로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이 털이범들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4개월 동안 용인, 분당 등의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과 인상착의를 가진 사건이 모두 4건이나 되었습니다. 연쇄 절도네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권근원 형사님이 계시는 광진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건 좀 해결해 봅시다 하면서 사건을 내미는데 전원주택 강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형사 10명을 뽑아서 TF팀을 하게 됐습니다.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낸 거네요.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악성 사기 추적팀이나 마약 범죄 척결팀이 결성되는 경우가 있어도 절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 TF팀을 꾸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죠. 남아있는 건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별동대 팀원들이 매일같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계속 수사에 매진을 했습니다. 단서가 나왔나요? 경찰에서 구축해놓은 범죄 수법 조회 시스템이 있는데요. 전원주택 강도 사건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수천 건의 사건이 검색이 됩니다. 법행 수법이 유사한 현장을 추려봤는데요. 경기도 용인, 성남, 그리고 경남 진주, 부산 기장까지 총 6군데의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범행 현장이 모두 도심을 벗어나 있고 산과 인접한 고급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피해 지역 특성상 은행을 자주 드나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는 금고가 있을 것이고 보석과 같은 고가의 기증품도 함께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원주택에는 은퇴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저항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면 진짜 치밀한 놈들이네요. 미처 가져가지 못한 CCTV 본체에서 2인조 범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고 얼굴 전체를 가린 복면을 썼습니다.
손에는 목장갑을 껴서 지문이나 DNA 같은 흔적 증거도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 집에 침입할 때는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서 족적마저 남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며칠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보이던가요? 경남 진주, 부산 기장, 경기 성남 현장에 동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뭐죠? 바로 담배 꽁초였습니다. 범인이 피다가 버린 건가요? 그런 거면 좋은데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담배꽁초에서 DNA가 검출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대조를 해봤는데요. 부산 기장, 경기도 성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주인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머지 한 곳 어땠나요? 진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배 꽁초가 발견된 위치가 조금 좀 특이했어요. 어디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금고 아닌가요? 금고에다 담배꽁초를 버린다고요? 그것도 한 움큼. 빨리 도망가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거기에 서서 줄담배를 피고 거기다 버리고 간다? 복면 쓰고 장갑까지 쓰고 심지어 신발을 벗고 범행을 하고 일부러 담배꽁초를 남겼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금고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들을 국과수에서 검사했습니다. 몇 개의 DNA가 검출됐는데요. 그중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 그럼 됐네요. 이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담배꽁초의 주인은 창원에 사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진주경찰서에서 조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원주택 강철도가 발생한 그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그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그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건 아닐까요? 그렇다기에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죠?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에는 담배를 안 피워요. 경기장에서만 피우는데 이상하네요 하고 절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경륜장에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륜장에서 담배를 폈고 그 담배꽁초가 금고에서 나왔다고요? 어쩌면 이 범인이 경륜장에서 다른 사람이 핀 담배꽁초를 수거를 해서 사건 현장에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요.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정말 고단수네요. 용의자는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담배꽁초가 발견된 이 세 곳의 사건은 동일범들의 소행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단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을 하나씩 볼 때는 몰랐는데 내용을 추리고 공통점과 연결점을 찾아내면서 보니까 사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기장경찰서에서 범행이 일어났던 전원주택 주변을 수색을 했었어요. 몇백 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무언가 태운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도난당한 귀금속 모조품이 있었습니다. 뭔가 증거를 태웠을 수도 있는 거네요. 범행 장소가 상가 인접한 전원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이 범인들이 산으로 도주를 한 겁니다. 오, 날이 어두워지고 가을 날씨였기 때문에 산은 꽤나 쌀쌀했다고 합니다. 쉬면서 이게 모닥불을 켰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뭐 캠프파이어라도 한 건가요? 그곳에서도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진짜 어떤 시그니처처럼.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DNA 주인은 (4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강절도 전과 무려 9범이었어요. 와, 범인의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피담한 담배꽁초를 남긴 건 아닐까요? 기장경찰서에서 이미 김 씨를 조사를 했었는데 저 아니에요. 경륜장에 담배를 피웠는데 누가 거기서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닌가 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답변이 너무 똑같은 것도 저는 이상하거든요. 가져간 사람이나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기장경찰서에서도 너무 수상하니까 이제 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김 씨가 너무 수상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사용된 기지국을 통해서 김 씨가 김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데리고 김해로 내려갔습니다. 원룸의 친구로 보이는 남성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잡아야죠. 바로 갔다가 현장에 그 친구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용의자가 없고. 혹은 친구랑 같이 있다면 용의자가 친구가 체포하는 것을 막거나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의자가 혼자 있을 때 가서 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원래 잠복을 하는 겁니다. 5일째 되던 날에 저녁에 원룸 계단 센서 등이 켜졌다가 꺼지더라고요. 범인이 어딜 가나 싶어서 봤더니 룸메이트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나왔구나. 집에를 보니까 불이 켜 있더라고요. 드디어 용의자가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된 거네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하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광진경찰서에서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픽 웃더니
광진서에서 왜 오셨어요? 저는 광진구 쪽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차에 태웠습니다. 차 의자에 딱 앉자마자 기장경찰서도 갔다 오고 진주경찰서도 갔다 왔어요. 형사님, 소용없어요. 무혐의 처리됐어요. 저는 광진구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날 잡아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나 전에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이었어. 내가 너 잘 아니까 잡으러 온 거야. 말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로 형사님 성남 수정경찰서에 계셨었어요? 당연히 근무한 적 없습니다. 용의자가 하도 괘씸하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했습니다. 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 순간적으로. 서울까지 약 5시간이 걸렸는데요. 권근원 형사님도 김 씨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김 씨는 김 씨대로 서로 기싸움의 시작이 된 거죠. 아, 기싸움 느껴진다. 5시간의 운행 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별동대 수사팀은 조사를 하기 전에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자백을 받을까 논의한 거죠. 출입구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김 씨가 40대 남성 이 씨와 홍콩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인조 강도였잖아요. 나머지 한 명이 공범 아니에요? 그런데 홍콩으로 떠난 당일 귀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외까지 갔는데 당일날 바로 돌아왔다고요? 왜 돌아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뇌리를 딱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달러에 막 시계 어머. 작물을 팔러 홍콩으로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금속을 많이 가져가면 세관에 걸리지 않나요? 팔에도 끼고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새로 산 게 아니니까 세관에 걸릴 그런 확률은 좀 낮습니다. 시계를 2개씩 할 수는 없잖아요. 양손에 하나씩. 옷과 물건들만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훔친 물건들 중에 까르땡땡 시계가 있었어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분을 하다 보면 벌미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으로 넘어간 거죠. 하루 만에 돌아온 걸 봤을 때는 팔려는 루트를 못 찾았거나 판매를 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작물을 안고 홍콩으로 간 거라면 같이 간 이 씨가 거의 공범일 확률이 높네요. 이 씨는 절도, 강도, 특수, 강간 등 무려 전과 16범이었어요. 거의 뭐 범죄가 직업인 사람이네요. 범죄 수법을 조회해 보니까 공범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 씨는 혼자서 또 주택을 털다가 절도로 잡혀서 출소를 한 달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독 수준이네요. 절도범들은 이게 훔친 것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씨랑 김 씨 공동으로 연결된 작물아비가 있을 것입니다. 작물아비라는 말이 웃겨요, 저는. 작물어미도 아니 작물아비. 주변 인물을 싹 조사를 했는데요. 네.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작물을 처리하는 박 씨가 있었습니다. 공갈 사기 전과 율법이었어요. 야, 그럼 2인조가 아니라 3인조 절도단이 된 거네요? 세 사람도 어떻게 만난 거예요? 1998년도에 진주교도소에서 같이 복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씨와 장무라비 박 씨가 서로 잘 몰랐는데요. 두 사람과 두루두루 친했던 김 씨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동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교도소 동기는 참 굉장히 아름답지 못해 보입니다. 이 씨가 출소하는 날 김 씨와 박 씨가 찾아옵니다. 전원주택이 돈이 된다 이러면서 이 씨를 꼬셨어요. 이렇게 3인조 강도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뭔가 결의를 도모한 거지만 참 쓸데없고 못된 우정을 쌓은 셈이네요. 장무라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집도 가지고 있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김 씨 붙잡았을 때는 원룸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룸메이트랑 같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 집에서 거의 뭐 몇 천만 원씩 훔쳤잖아요. 그 돈 다 어디로 간 건가요? 경륜장이나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무라비가 작물을 처분을 하고 정산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김 씨랑 이 씨가 홍콩까지 갔잖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장무라비가 있는데 직접 홍콩까지 간 것도 이상한 부분이었어요. 시계를 처분해서 뭐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럼 각각 330만 원씩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판매 금액은 장무라비밖에 모르니까 중간에서 장난질을 한 것 같아요. 정황을 좀 꿰맞춰 보니까 장무라비 박 씨, 김 씨, 이 씨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게 느껴졌어요. 응?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장무라비 박 씨는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아파트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야, 나 같으면 엄청 열받을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입 꾹 다물고 얘기 안 해? 교도소 너 혼자 독박 쓰고 갈래? 그래도 괜찮아? 네, 형사님. 그래, 얘기해봐. 말하면 형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얘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제가 했어요. 박 씨가 현장에 내려주고 이 씨랑 저랑 집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공범 이 씨가 있는 포항교도소에 가서 수사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나왔나요? 궁금해서 나와본 겁니다. 광인서 쪽에서는 절도를 안 했으니까는요. 왜 왔지 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고 나왔어요. 뭐 아주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난 광진구에 간 적도 없다면서 김 씨랑은 또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 발뺌에 계속. 김 씨가 자백을 할 때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나도 자백했으니까 너도 자백해. 오, 예능에서 영상 편지 같은 거 쓰는데 약간 자백 편지 이런 느낌으로 고백이 아닌 자백.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완전히 못 씹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버벅거렸는데 범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법정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싸워라. 그냥 나는 갈게. 그러고 나왔습니다. 장무랍의 박 씨가 있는 부산으로 형사팀이 향했습니다. 박 씨는 한 여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잡았네요. 장무래비를 여관에서 체포한 후에 집을 수색을 했어요. 집에는 기금속하고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억 단위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범죄한 거예요, 다? 와, 세울 수 없이 많네요. 2011년도부터 총 4년간 벌인 절도 행각만 38건, 피해액이 12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진짜 까놓고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놈들이 있네요. 피해자 중에는 이 세금 때문에 신고를 안 한 피해 물품도 분명히 더 있을 거거든요.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꽁초들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범인들이 평소 경마장, 경륜장 같은 곳을 많이 다녔어요. 흡연 장소에 피담한 담배꽁초가 아주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은 후 범행 현장에 가지고 온 거죠. 정말 별 잔머리를 다 썼네요.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도 진짜 어디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김 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해결이 됐으니 사필 규정입니다.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주범인 김 씨는 징역 10년, 공범인 이 씨는 징역 8년, 장무랍의 박 씨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 치고는 좀 많이 받은 거죠. 범행 횟수 때문에 상습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고 내가 폈던 담배꽁초를 경륜장에서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